안녕하세요. 김연옥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감사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모두들 참 이 고비를 힘들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런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저번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게, 어떻게 본다면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전의 시간에 이제 돈,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인생에 있어서 이 생산성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생산성이란 무엇이냐? 에릭슨은 인간이 자라고 나면 이제 사랑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과제를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장한 성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뭐냐면 생산성이에요. 이 생산성의 시기, 이렇게 청년이 되고 생산성이 갖춰지고 그 생산성이 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랐을 때, 돌이 돼서 걸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동이 발달된 거잖아요. 그러면 걷기만 해서 되나요? 조금 있으면 뛰어야죠. 뛰고 나면 이제 뭐 말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발달의 과정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제 아동기를 잘 지내고 청소년기를 지내고 또 청년기를 잘 지내고 이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생산해야 된다는 이제 그 과제, 우리의 삶에서 인간으로서 생산성을 가져야 된다는 과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이는 거죠. 성인이 되면. 그럼 이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자면, 자아를 지탱해줄 삶의 형태와 일에 자신의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또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지구에서 내 이웃에게, 내 사회에게 무엇인가 좋은 영향, 좋은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를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대학도 잘 나오고 모든 것이 잘 발달이 됐어.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명문대도 잘 나왔어. 공부도 잘했어. 그랬는데 취업을 했는데 너무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우리 딸이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했는데 저 회사에 기껏 200만 원 받자고 저기를 다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 아이가 벌어온 200만 원은 실은 차비하고 옷값하고 식대하면 남는 것도 없어. 응? 차라리 그냥 사표내. 뭐 이런 엄마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근데 실은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한 인간으로서 섰을 때에 이런 역할을 사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인격과 삶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200만 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제2의 직업, 우리가 인생의 이 서드 에이지에 있어서의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냐면,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어쩌면 뭐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사회에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얻게 되는 이 순환을 말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구를 보면요,
좋은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 그 속에 이 연관성이 깊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깊은 요인이 뭐냐면은 이 생산성이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부부관계에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친밀감을 잘 나눠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양육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단지 돈을 잘 벌어 못 벌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라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겠죠. 뭐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사회에 헌신을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른다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이 다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뭐 우리의 후손을 양육하고,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재능을 발현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생산성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잘 사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에 보면 호프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IQ를 그때 측정했을 때 이 연구 대상자들이 다 이런 걸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IQ를 측정했을 때 IQ가 90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무엇을 했냐면 트럭 운전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다 진단을 했어요. 여기에 대상자들을, 전문가들이 이 사람의 이제 그 청년기, 아동기 이럴 때 이제 진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진단의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의 IQ는 평균보다 떨어지잖아요. 평균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90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의사들의 진단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내면은 균형이 잡혀 있고 건강하고 상당히 이렇게 잘 기능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생 트럭 운전을 했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자식들을 길렀는데 이 사람이 자식을 기를 때 이 자식들과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자식들이 문제가 없었느냐? 있었대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흔한 마약이라든지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꾸짖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관용하고 조금 이렇게 봐주고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행동들을 좀 적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아빠와 깊은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고요.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잘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연구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관찰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각 이 연구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의 직업에 만족하는가? 또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이렇게 괜찮느냐?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느냐? 뭐 이런 만족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질문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의 연구들을 통해서 이건 이제 연구를 했는데 터먼 연구, 이너스티 연구, 그리고 하버드생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대상자 중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이렇게 체크한 사람은 딱 2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매우 만족이라고 표현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오랫동안 관찰을 한 그 결과도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되게 배우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IQ도 별로 높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수행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돌보려고 노력했고, 겸손하게 이 아이들을 관용하고 윽박지르지 않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게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터먼 연구에는 천재 여성들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여성은 아마 이 호프라는 사람의 IQ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IQ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물론 직장 일도 했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연구자들이 이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사람 머리도 좋고 직업도 그런 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정말 아무리 대화를 해도 마음과 마음이 닿는 느낌이 없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시죠? 이야기를 해보면 빙빙 돌아가고 말은 했는데 그다지 그렇게 뭐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연구자들은 이 여성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은 텅 비어 있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인생에 행복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나는 행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떻게 살았냐면 평생 결혼하지도 않았고 애를 낳지도 않았고 봉사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을 통해서, 물론 직업에 이제 책임감 있게 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또 그 직업도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은 일생 동안 착한 딸, 그냥 범죄하지 않는 인간은 되었지만 실은 삶에, 사회에, 이웃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는 자신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단지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 재능을 높이고 전문적인 것을 개발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냥 돈을 조금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전문성 이야기를 드리니까 혹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가 무슨 전문적인 어떤 박사가 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는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지식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육개장을 잘 끓인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육개장은 굉장히 끓이기가 어려운 국이죠. 만일에 내가 육개장을 정말 잘 끓인다면, 그리고 내가 그게 취미라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재미있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찌개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끓이는 게 훨씬 이렇게 잘하고 재미있게 해요. 그러면은 나는 육개장을 끓이는 게 재미있어. 어떤 때는 대파를 많이 넣어서 끓여먹고, 어떤 때는 고사리를 많이 넣어서 끓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닭으로 끓일 수도 있고, 끓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재미있고 우리 자식들에게 이걸 맛있게 끓여주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이웃집 사람이, 나의 친구들이, 야, 나는 너가 끓인 육개장이 제일 맛있어. 응? 정말 너무 맛있어. 미안한데 정말 조금만 끓여줄 수 있어? 우리 식구들 모이는데 내가 음식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요번에 육개장만 이렇게 큰 통을 하나만 끓여줘. 이 정도는 돼야 조금 내가 이 부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실은 많은 서드에이지의 이 취향을 따라서, 자신의 취미를 따라서 멋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실은 취미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심화시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상담대학원에 오는 많은 이 학생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인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게 되고 상담을 통해서 또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또 보답을 받고 이런 어떤 선순환의 과정을 가져오는 것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여러분의 선 자리에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산성을 꼭 한 가지 정도는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집에만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재밌었던 게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가슴이 뛰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줬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조금 침묵하고 어쩌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